감자. 우리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드신 음식 중 감자가 있었나요? 감자튀김, 감자탕, 감자전, 그리고 그냥 찐 감자까지. 지금은 너무도 익숙한 이 감자가 사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낯설고 심지어 재배가 금지되기도 했던 작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감자, 우리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자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페루 볼리비아 일대의 안데스 산맥으로 기원전 8000년에서 5000년 무렵부터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작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구황식량이 되었죠. 그렇다면 질문, 우리 민족은 감자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감자가 조선에 들어온 경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북쪽 전래설입니다. 때는 1820년대 초, 청나라 만주에서 산삼을 캐던 신만이들이 국경을 넘어 함경북도로 들어오면서 함께 가져온 것이 감자였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감자를 심어 먹었고 신만이가 떠난 뒤 남겨진 감자를 조선 농민들이 재배하면서 감자는 점점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식 외교나 국가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정식으로 기록된 도입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 농민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작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감자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이 낯선 작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저 혹은 북감저, 뜻은 바로 북쪽에서 온 고구마입니다. 이미 먼저 들어와 알고 있던 고구마의 개념에 빗대어 이 새로운 작물을 이해한 것이죠. 두 번째는 남쪽 전래설입니다. 때는 1832년 영국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가 조선 서해안에 도착합니다. 이 배에는 독일 출신 선교사 귀칠라프가 타고 있었죠. 그는 충청도 홍주, 지금의 보령 앞바다 고대도에 상륙해 현지 주민들에게 감자를 주어 심게 하고 감자 재배법까지 한문으로 적어 전달합니다. 섬 주민들은 처음 보는 이 작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그때 심겨진 감자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지감자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감자가 들어왔지만 문제는 이름이었습니다. 감자의 중국 명칭인 마령서 같은 공식 이름이 함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감자는 들어왔는데 이 작물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고구마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구마는 달감, 감자저, 즉 감저였습니다. 북쪽에서 들어온 새로운 작물을 보며 지식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북쪽에서 온 감저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바로 북감저, 줄여서 북저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소리 나는 대로 불렀습니다. 감저, 감제, 감제, 감자. 오늘 우리가 쓰는 감자라는 이름은 학자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농민들의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말이었습니다. 감자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함경북도 무산 지역 한 관리가 걱정합니다. 감자가 너무 잘 자라서 다들 감자만 심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로 감자 재배 금지령이 내려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민들은 몰래 감자를 계속 심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흉년에도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구황식량, 생존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학자들의 기록과 노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감자 관련 주요 서적으로 첫째, 서유구의 행포지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농학자 서유구는 행포지에서 처음으로 감자를 기록했습니다. 감자를 고구마 황목에 부록처럼 덧붙여 관북지방에서 새로 들어온 작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감자 문헌 기록입니다. 둘째, 조성목에 원서방이 있습니다. 조성목은 감자를 아예 독립된 농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는 감자가 만주 영고탑에서 들어온 점, 북관 개시 무역과 관련된 점, 그리고 재배법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즉, 감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입니다. 이규경은 이 책의 북저 변증설에서 감자의 역사, 전래설, 명칭 문제,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 후기 감자 보급 과정을 비교적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록 덕분입니다. 넷째, 김창한의 원저보입니다. 김창한은 그의 아버지가 재배법을 배워 보급시킨 내력과 재배법을 편집하여 원저보를 저술하였습니다. 감자를 원저라고 칭하며 재배법, 저장법, 조리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자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감자는 단순한 외래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 제도보다 빨랐던 농민의 선택, 학자들의 기록과 연구를 통해 지식이 된 작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생존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역사는 배고픔과 싸운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농민과 학자가 만든 지식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국의 감자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누가 어떻게 퍼뜨렸는지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감자를 드실 때 이 조용하지만 강한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시간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